이번 달에 저희 집에 새로 입주한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총 10권입니다. 이러니까 약간 책장이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달에 저희 집에 새로 입주한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 처음이죠. 이 달마다 새로 들어오는 도서들이 꽤 있는데, 제가 뭐랄까, 그 책을 읽을 때 새로 샀다고 해서 그 책을 먼저 읽는 타입이 아니에요. 책을 쟁여놨다가 좀 내킬 때 꺼내 읽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책들을 소개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요, 달마다 새로 들어온 책들, 새 친구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3월에 저희 집에 입주한 새 친구는 총 10권입니다. 이러니까 약간 책장이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10권이 어떤 책들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책은 정보라 작가님의 너의 유토피아입니다. 장르는 단편소설집, 구매처는 온라인 서점, 구매 사유는 입소문입니다. 이 소설집이 지금 세계 3대 SF 문학상, 필립 K 딕상 후보라고 하죠. 한국어로 쓰여진 소설로는 처음이고요. 이 책이 인스타그램에서 후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다들 재미있게 읽으셨다고 해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내용이나 소개를 면밀히 보고 구매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귀가 팔랑거려서 구매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보니까 8편의 단편소설이 실려있는 소설집이어서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출판사의 소개글에 따르면 치졸하고 암담한 세계의 모순을 들춰내면서도 이 비루한 생을 버티고 서로를 보살피며 서툰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들을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합니다. 기대 중이고요. 참고로 이 책 2021년에 아작에서 발표한 그녀를 만나다의 개정판이에요. 수록작이 같으니까 이 책 보신 분들은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입주 도서는 이혜미 기자님의 착취도시 서울입니다. 장르는 르포이고요. 구매처는 역시 온라인 서점입니다. 이 책은 제가 사자마자 바로 다 읽어서 아마 월말 정산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무슨 주제를 다루는 르포냐? 이 도시에 있는 쪽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쪽방 아시죠? 그 정말 낡고 허름하고 좁은, 겨우 이제 주거가 가능한 그런 공간인데, 이 이혜미 기자님이 쪽방을 취재하다가 기가 막힌 사연을 하나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 쪽방이 이 돈 있는 사람들의 노다지, 비즈니스 공간이라는 거예요. 쪽방이 보통 평수가 한두 평 남짓 되는데 이 월세가 3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좁고 낡은 건물을 사서 거기다 벌집처럼 쪽방을 막 만들어 놓으면 웬만한 건물 그냥 세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현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쪽방의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고, 시설 같은 거 굳이 보수해주지 않아도 다들 꼼짝 못하고, 여차하면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보수해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너무 좋은 돈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쪽방을 가족 사업처럼 가족들이 막 나눠 먹으면서 이 빈곤을 재료 삼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읽다 보면 진짜 좀 굉장히 답답하고 환멸 나거든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인데 제가 월말 정산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빈곤의 상품화, 이 징그러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책, 착취도시 서울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 세 번째 입주 도서는요, 명랑한 유언입니다. 구민정 오효정 작가님의 책이고요. 장르는 에세이, 구매처는 온라인 서점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박연준 시인님을 팔로우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박연준 시인님 인스타에 이 책이 올라온 거예요. 남편인 장석주 시인님이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있는 장면이 올라온 거죠. 이걸 보고 어떻게 안 사? 바로 샀죠. 이 사고 보니까 다른 분들의 평도 무척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작가님이 PD예요. 정말 삶을 전력 질주하면서 살아온 분들인데, 어느 날 어떤 일을 계기로 이 질주가 딱 멈추게 돼요. 그 순간부터 두 분이 삶의 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금 내 삶에 어떤 게 소중한가? 우리가 이 삶을 떠나갈 때 무엇이 남을까?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채울까? 이런 글들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명랑한 유언인 것이겠죠. 무척 기대하고 있는 책이라서 아마 금방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또 소개해드릴게요. 명랑한 유언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저희 집에 입주한 네 번째 도서는 모래 작가님의 드리머입니다. 호러 장르의 장편소설이고요. 출판사에서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책을 인스타에서 보고 굉장히 좀 구미가 당겨하고 있는 참이었거든요. 이게 사이비 종교랑 관련된 오컬트 소설이래요. 주인공들이 기이한 힘을 가진 수첩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수첩이 과거에 엄청난 세력을 키웠던 사이비 종교, 교주의 수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설정이 너무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귀가 팔랑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보면 목차가 굉장히 음산하고 독특해요. 뭐 성도에 죽는 것을 주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나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뭐 이런 게 목차로 있거든요. 이게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아마 바로 보게 될 것 같아서 4월 월말 정산 때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래 작가님의 드리머 새 가족으로 소개해드렸어요. 네, 이번 달 5번째 입주 도서는 자기만의 일입니다. 저자 이름이 니시무라 요시아키. 장르는 자기계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얼마 전에 이 유유 출판사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를 했거든요. 집에 있는 유유 책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제가 2번째 책을 유유에서 내기도 했고 워낙 유유 출판사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유유 출판사 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이벤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딱히 뭘 바래서 참여한 건 아니에요. 좋은 출판사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이제 게시물을 올렸었는데 저희 편집자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이 책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메모를 다루셔서 이 작가가 일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 책이 그 한 브랜드를 일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이라고 하거든요. 출간된 지 20년이 지난 책인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프리랜서로서 나라는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또 일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일의 철학, 브랜드의 철학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큰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만의 일이었어요. 네, 이번 달 입주도서 6번째 책은 우는 나와 우는 우는입니다. 하은빈 작가님 책이고요. 장르는 에세이고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받자마자 읽고 3월 스페셜픽 확정. 너무 좋았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최애 에세이 목록에서도 이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책은 근육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 우와 비장애인 저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굉장히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문턱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저자가 품고 있는 혼란과 후회가 정말 잘 전달되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 뒤에 써있는 문구에 정말 홀렸었는데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이 우를 가지고 인질극을 하는 것 같았다. 장애인 애인을 가지고 싶으면 장애인 애인 말고 다른 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 짧은 문장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고 더욱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원영 작가님께서도 또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셔서 안 볼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좋기도 했고요. 월말정산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한빈 작가님의 우는 나와 우는 우는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 입주도서 7번째 책은 조너선 하이츠의 불안 세대입니다. 장르는 인문학이고요. 제가 알라딘 중고서점에 책 팔러 갔다가 이 책이 눈에 띄어서 집어왔어요. 저는 이 책을 출간됐을 때부터 계속 장바구니에 넣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없다. 나중에 좀 집중할 수 있을 때 읽자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알라딘에 너무 상태 좋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른 집어왔죠. 이 책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환경, 중독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아이들의 뇌를 얼마나 안 좋은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가, 우울하게 하는가 살펴보는 책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하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도둑맞은 집중력이 그 소셜미디어 산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 책은 그로 인한 증상에 좀 집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읽어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조너선 하이츠의 불안 세대를 또 새 가족으로 드렸습니다. 네, 이번 달 입주도서 8번째 책은요. 박진영 작가님의 재난에 맞서는 과학입니다. 장르는 기초 교양과학이고요. 이 책도 중고서점에서 구입했어요. 요게 그 민음사 탐구 시리즈 8번째 책인데요. 제가 이 시리즈를 한 4권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세트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리즈가 주제가 굉장히 좋아요. 흥미롭고. 이 책은 기후위기 같은 재난, 또 우리가 인재라고 부르는 사회적 재난, 이런 거에 과학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답하는 책입니다. 특히 이 저자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있죠.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 참사가 과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런 참사들에 과학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다고 해요. 좀 흥미진진하고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맞서는 과학 소개해드렸어요. 네, 이번 달 9번째로 입주한 도서는 마스이에 마사시의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역시 중고서점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소설이 2016년인가 나와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제가 당시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일본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이 책의 리뷰를 몇 개 보게 됐는데 하나같이 굉장히 잘 쓴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었대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해봤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건축학과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스승과 함께 국립현대도서관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보내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을 다룬 이 굉장히 아름답고 좀 찬란한 청춘의 서사시 같은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이 키워드에서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름, 건축, 아름다움, 빛과 어둠 이런 것만으로도 좀 약간 사람을 설레게 하는 소설인 것 같고 어떤 직업관이나 건축 자체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들도 담겨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촬영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독자 후기도 굉장히 좋네요. 마스이에 마사시의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였습니다. 네, 이번 달 입주도서 10번째 마지막 책은 우신영 작가님의 시티뷰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역시 알라딘에서 구매했어요. 이 책이 2024년 혼불문학상 수상작이더라고요. 제가 출간 당시에 책 소개를 읽고 이 소설 뭔가 굉장히 내 취향이다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놨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또 집에 들이게 됐네요. 주인공 부부가 남편은 의사, 부인은 필라테스 센터장인데요. 겉으론 굉장히 안정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 안에 고름이 생긴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부 주변으로 또 공단 노동자인 인물이 하나 등장하면서 뭔가 이 욕망과 결핍 같은 것들이 마구마구 교차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해요. 제가 이런 내용 진짜 좋아하거든요. 뭔가 막 이 삭막하고 매끈한 도시에 평온한 척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속에서 이렇게 들끓는 욕망 이런 것들 그런 내용이 아주 잘 담겨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티뷰였어요. 네, 이렇게 이번 달에 저희 집에 들어온 10권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들어온 만큼 열심히 읽어야 될 텐데요. 앞으로도 새로 들어오는 도서들 매달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또 이미 읽으신 책 있다면 후기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책 사려면 또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러 가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공보기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보기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